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배운 함수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 1, 2가 숫자 1, 2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치? 그럼 1, 2가 있으면 3, 4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1, 2 있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 그럼 3차 함수도 있고 4차 함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다 있고요. 차수를 계속 올릴 수 있기 때문에 n차 다항함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n차 다항함수의 식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 보통 1차 함수면 1차항의 개수를 a, 상수항을 b라고 쓰죠. 2차 함수면 2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 3차항의 개수를 c라고 쓰잖아요. 근데 알파벳은 26개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n차 다항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첨자를 써서 an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돼요. 네. AN은 근데 0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AI, 이때 I는 0부터 N까지 동작하죠. 이런 꼴의 함수를 x에 대한 n차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다항함수란 말은 항이 여러 개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n이 1일 때랑 2일 때를 배워오신 거죠. 수학2 가시면 3일 때랑 4일 때도 배우고요. 그 이상은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뭘 알면 좋겠냐면 n차 다항함수를 확정하려면 결국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정계수 몇 개냐? n 플러스 1개 아니냐? a0부터 an까지 n 플러스 1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다른 조건이 없는 한. 그래서 1차 함수를 확정하려면 2개의 점이 필요하고 3차 함수를 확정하려면 3개의 점이 필요한 거죠. 2차 함수 확정하려면 3차 함수 확정하려면 4개의 점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생각을 식의 모양을 보고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알았니? 넘어가 되죠? 이거는 중3 과정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넣어놓긴 넣었는데 다 할 줄 알잖아 이거. 맞아 맞아. 그쵸? 예. 2분의 1 니네가 좀 그려봐. 니네가 좀 그려보라고. 이런 걸 앞에를 보고 그릴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아? 니네가 다 그릴 줄 아는 건데 그지? 적당히 그리면 돼요. 저도 귀찮아 적당히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이 곡선의 모양을 좀 결정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양일단, 음일단 이제 그 대소 관계로 정의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최우창의 기수의 절대값의 크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 되죠 이거? 너 교재 안 갖고 왔니? 미치겠다. 언제 가져오니? 네? 언제 가져와? 교과서 혹시 내가 준 게? 왜 맨날 학교에 있어 네 책은? 사람에서 사물함에서 빼오는 거를 이용을 자스카. 자 성질 써봐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꼭지점이 뭐예요? 원점이죠. 축이 y축인 포물선이고요. 두 번째 y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죠. 세 번째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이미 이 단계에서 결정이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2차 함수는 전부 다 뭐냐면 얘를 평행이동한 거에 불과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2차항 계수와 같은 모든 종류의 2차 함수는 평행이동해서 겹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양은 2차항 계수 혼자 결정한다. 이게 2차 함수 깔면 그래. 3차 함수 모양을 3차항 계수 혼자 결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 4차 함수를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도에 등장하는 거고, 얘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꼭지점은 처음에 원점이었으니까 m, n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m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 함수의 꼭지점이 좀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가 증감이 바뀌는 지점, 극점이라고 수학에서 부르는데 증가합 함수가 바뀌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이 함수의 평행이동 정보를 담고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2차 함수를 확정하려면 점 3개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꼭지점을 알잖아요. 그러면 점 2개만 있어도 돼요. 그렇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에 대해 설명해봐라. 얘 뭐 그냥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일반형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잘 되냐?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고요. 다들 고치는데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잘들 고치시면 돼요. 전개하는 걸 역으로 상상해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걸 자세히 써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깐만 C 아니지? C를 쓰면 안 돼요. C까지 계산해서 이거예요. Y는 AX의 제곱과 합동이고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잖아. 저 꼭지점의 분모에 Y좌표의 분모에 뭐 있냐? 판별식 있지 않냐? 근데 A가 만약에 양수라고 간주해봐. 그럼 판별식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꼭지점 Y좌표 어떻게 되는 거냐? 작아지는 거지. 음수이면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근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판별식이 만약에 음수다, A는 양수고, 그럼 Y좌표 부호 양수가 되면서 근을 안 갖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저 식의 분자가 정말로 이차함수의 판별식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추계 방정식은 이게 되는데, 야, 이 추계 방정식도 자꾸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왜 헷갈리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왜냐면 추계 방정식은 물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2차 함수 x절편이 2차 방정식이 근이잖아요. 맞아? 근거하기 위해서 두 근의 합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요. 그러잖아. 이게 그거 2로 나눈 거잖아. 평균 낸 거란 말이야. 근데 추계 방정식 물어보면 막 버벅거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근의 합을 평균 내는 거에 불과하다. 알겠죠? 두 근의 합을 2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합니다. 자, 이 얘기 하려던 건 아니었고 그냥 아는가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들 나왔고요. 이제 얘들 그려봐라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힌트를 드렸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면 문제를 못 푸냐? 그럴 리가 없다 라는 거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클 때를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부호 똑같아. 니네 이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봐봐. 얘 그림이 이렇게 생겼지. 여기서 부호 플러스잖아. 여기서 부호 플러스고 여기가 부호 마이너스잖아.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하나의 구간으로 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는 양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때요. 이때는 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를 그리라고 하면 아직 잡을까? 잡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면 되는데 얘를 다 그리지 않아요. 여기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굳이 점선을 해주면 이렇게 있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뭘 그리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오히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선생님 그냥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린 다음에 x가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접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빨리 그릴 때 그렇게 그리게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죠? 예. 뭐 이건 제가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한 바 있어서 충분히 납득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맞지? 자, 두 번째 거 봐볼까?
얘들아 2번에 절대값 몇 개 있니? 왜 2개야? 아 그냥 제 생각인데 제곱하면 무조건 여기를 절대값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제가 고등상에서 가르친 적 있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이제 이거를 내가 외워서 할 게 아니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나중에 외워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x의 절대값이 있구나라고 이걸 판단하게 되면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프는 무조건 y축 대칭이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 모든 x에 있는 게 아니구나 또 구간 나누고 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의 제곱이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보이는 게 좀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아직 모른다고 간주하고 절대값 뭐 x 하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첫 번째 x가 음수일 때 봐보자. 그럼 얘가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지 않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잘 보면 절편이 지금 마3하고 마1 그 다음에 1하고 3 이런 식으로 조금 인수분해 되게 좋은 걸 줬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 고쳐보면 이런 형태일 거고 얘는 이런 형태일 거죠. 그죠? 예.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조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절편 0,3이거든요. 그리고 마1, 0도 지나고 마3, 0도 지나고 마2, 마1도 지나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y축의 좌측만 그려야 되잖아. 다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지? 맞아? 예. 그래서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죠. 알아보겠니?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1하고 3하고 여기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마3이고 얘가 지금 마1이에요. 여기는 마2, 마1이고요. 이쪽도 오른쪽만 그리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버리네. 예. 1이고 3이고 여기가 2, 마1이에요. 그래서 그려놓고 보니까 뭘 깨달아요? 그래프가 y축이 대칭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y축의 우측만 그린 다음에 왼쪽으로 접었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y축 대칭인 거 알아보려면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보셔야만 y축 대칭을 알아보고 빨리 그릴 수 있다고. 알았니? 그다음에 세 번째, 얘는 y의 절대값이 있죠. 아까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뭐가 됐어요? y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대칭이 될 거 같잖아요? 맞아요? 네. 자, 얘도 첫 번째 y가 음수일 때 먼저 볼까요? y가 음수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얘 절편 구해보시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고요. 표준형도 고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고쳐볼게요. 이렇게요. 그죠? 두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이것도 절편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건 사실 y축이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그리긴 그릴까? 그릴게. 자, 그러면 그 그러니까 x축 아래쪽 그려야 돼. y가 음수니까. y가 음수일 때 얘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냐면 절편이 마일하고 3을 지나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지금 뭐냐면 1,4거든요. 근데 이 점이 딱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y가 음수일 때만 그려야 되잖아. 니네 이거를 이러고 다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쪽은 안 그리는 게 맞죠. 굳이 그려봐야 여기나 그리는 거지. 그렇지 않냐? 예. 이쪽도 안 그리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여기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이런 걸 줘가지고 보기 힘드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여기 뭐 1,4라고 써놓긴 할 텐데 이제 이거를 뭐 굳이 그려보자면 저기까지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y가 음수일 때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렸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반대로 y가 양수일 때만 그리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 1, 마사라는 점이 의미가 있겠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근데 이게 예쁘게 그리기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아마 이 가이드라인은 그래야 이게 좀 그나마 이차함수 같아 보이니까 그려주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프 자체가 뭐예요? x축의 대칭이 돼버리죠. 그러겠잖아. 그래프 합동이니까. 알았니? 예. 그래서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이거 빨리 그리는 법이요. 잠깐만요. 여기 뭐 안 써놨냐? 1, 마사 안 써놨네. 빨리 그리는 법이요.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아까 이미 얘기한 적 있죠? y는 fx의 그래프의 전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함수값으로 나온 모든 i들을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라.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두고 음수라면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가 x축 대칭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간단히 쓰면 y는 fx를 그려서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면 돼요.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관계식에 들어있는 모든 x의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x의 절대값이잖아요 지금. 그지? x의 절대값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의 절대값이 y값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근데 x의 절대값은 y축으로부터 이 점이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리든 왼쪽으로 떨어진 거리든 거리만 같으면 y좌표 똑같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y좌표가 결정된다는 건 애당초의 y축의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좌표 절대값 있는 걸 보고 얘는 기본적으로 y축의 대칭일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만 y는 fx를 그려서 y축에 대칭시키면 돼요. 세 번째, y의 절대값이 있고 x는 없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x축으로부터의 거리가 y의 절대값이잖아요. 걔가 x랑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x축 대칭성은 같겠죠. 그죠?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y는 fx를 그려가지고 x축에 대칭시키면 돼요. 네 번째,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건 뭐냐면 관계식에 있는 모든 x와 모든 y의 절대값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냐면 얘는 x축에 대칭시키고 y축에 대칭시키면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어디서만 그려가지고 1, 4분면에서만 그려가지고 해서 좌표축을 포함한 1, 4분면에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x축, y축 원점 대칭이라고 표현하는 책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대칭시킨 걸 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랑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x축에 한번 대칭을 시킨 다음에 y축에 대칭을 시키잖아. 그거를 그럼 다 생겨버리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약간 표현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y축에 대칭시키게 되면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처음에 그려진 하나를 가지고 다 그리고 싶으면 xy축 원점에 대칭시킨다 이렇게 표현한 책이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냐면 대칭시킨 순간 그래프가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대칭시키면 4개의 사분면의 그래프가 다 찰 거 아니야. 이해하겠냐, 아가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혼란을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한 학생도 아니었어. 심지어 고등학생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선생님, 얘랑 아무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무 차이가 없냐? 선생님, y는 fx잖아요. 그럼 여기다 절대값 씌우나 여기다 절대값 씌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 같다고요? 어떤 점에서요? 아 그게 그래프 씌우는 위치가 달라서. 아니 근데 나도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졸라 당황스러운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y는 fx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게 지금 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절대값 씌우고 나면 이제 y는 fx가 아니야. y는 절대값 fx지. 굳이 얘기하자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근데 절대값 y는 fx다라는 말은 그냥 절대값 y가 fx하고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항상 y는 fx랑 같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y가 fx랑 항상 같다면 여기도 fx라고 적어야지 왜 f 절대값 x로 적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랑 fx는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y는 fx는 곡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만 y랑 fx가 같은 거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너무 질문이 창의적이었어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고1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야. 예, 헷갈리지가 않았어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이거 배워가지고 좀 빨리빨리 그리시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가 이거 4개만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4가지가 특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빨리 그릴 수 있고 특수하지 않으면 결국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다 나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간 나누는 거 훈련 많이 해야 돼. 실제로 빨리 그릴 수 있는 게 더 많이 나오고 있냐 더 적게 나오고 있냐? 더 적게 나옵니다. 뭐 비스텝 쉬운 라인 풀 때까지나 그런 거야. 알겠지? 좀만 어려워지면 이제 다 나눠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누는 거 훈련하셔야 되고요. 이게 뭘까요? 꼭지점이 3,4일 때 A, B를 구하세요. 별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잖아요? 어디 한번 봐볼까?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물론 어떻게 할 수도 있겠냐면 최고차의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2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4라고 쓴 다음에 전개해서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짓을 제가 왜 안 하냐면 문제 2번에 보시면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다, 즉 꼭지점의 자취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꼭지점을 A와 B에 관해서 써야 돼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방식을 쓰지 않고 어차피 표준형 고쳐야 되니까 그냥 표준형 고쳐볼게요. 알겠냐, 아가들?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같네. 이렇게요. 그럼 꼭지점이 지금 A, B의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잖아요.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4라는 얘긴데 별거 없네요. 그죠? 예. A는 3이고 B는 2개 안 나옵니다. 저거 중근의 형태죠. B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치 친구들? 왜 이렇게 직접 고쳤냐라고 하면 어차피 이 형태를 여기 또 써야 되거든. 맞아?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를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5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5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이래 놓고 a, b를 구하세요 이러면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a, b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a, b를 구해야 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a, b를 구해야 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 대답이 안 나온다고? 부정방정식이요. 얘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해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까먹으면 잣된다고 했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였어요? 그렇죠. 완전 제곱의 합의 형태로 고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딱 잡으면 상수항이 딱 끼워 맞춰지면서 0되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문제 안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로 낸 거야. 알았니? 이렇게 안 되면 다른 시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해법이었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다. 원래 부정방정식의 목적이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구해야 될 게 두 개면 못 구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가끔 구할 수 있는데 그거 알아? 이게 원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실수 조건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떠올리는 걸 생각보다 좀 어려워합니다. 너네 지금 약간 납득 못하지? 누가 그걸 못 풀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잖아. 근데 막상 실전에서 만나게 되면 이거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다음 이런 건 뭐 많이 하던 거죠. 그죠? 일단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좀 써주면 좋겠지 않아요? 대칭 축이니까. 맞아? a의 부호 조사라고 했는데 a는 음수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지 않니? 그 다음에 b의 부호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 이 대칭축이 y축이 우측에 있어서 이게 양수인 걸 알거든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이해하시죠? 그죠? c는 y절편이니까 y절편이 양수여서 양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겠니? 근데 네 번째 봐봐. 네 번째는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거든? 얘들아 이거 뭘로 보여? 이 정도는 보이지 않아? f 마이너스 2 아니야? 그래프 다시 보러 가볼까? 이게 식이 지금 뭐였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하면 그래프에서 이미 여기 지금 마이너스 2,0 지난다고 줬잖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다? 0이다 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중삼수학 좀 하는 친구들도 다 잘 풀어요. 근데 5번을 주면 약간 뇌절이 오는 느낌이 좀 있죠. 선생님 뭘 대입해서 4C가 될 수는 없는데? 이거 뭐예요? 오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예. 뭘 대입해도 4C가 될 수는 없는데? 이게 문제를 푸는 힌트야. 본인이 알면서 왜 못해? 뭘 대입해도 4C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이 값은 지금 4배가 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4 곱하기 4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더하기 c라고 쓰셔야만 얘가 무엇임이 보이죠? f2분의 1임이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4f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2분의 1의 위치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y축의 우측에 있고, 그죠? 이 대칭축이 지금 y축보다 우측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은 어쨌거나 잠깐만요. 네. 이 지점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은 어차피 뭐 이런데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값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양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이게 그 내신 시험에 이게 들어간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 니은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판정 못하고 찍어온 놈도 꽤 돼. 저 사시를 보고 사시 뭐예요? 안 나오는데? 막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게 힌트라니까. 왜 안 나와? 네 배 했으니까 안 나오지. 하라니 오늘 여기까지 딱 끊으면 딱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딱 끊죠. 원래 드물